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1회 1단원 문학의 다양한 해석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우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독자에 따라서 다르게 감상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독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혹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친구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고 어떤 친구에게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근거나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근거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독자에 따라 뭐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바로 독자의 인식 수준이나 혹은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혹은 경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점에 따라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그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리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작가는 자신이 살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만들어요. 이 문학 작품 안에는 당시 시대 현실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은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죠. 독자는 이 문학 작품을 사이에 두고 작가와 소통하면서 의미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데, 이를테면 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석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작품 안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 시를 읽었다면 시가 몇 년 몇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고 화자가 드러났는지 드러나지 않았는지,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 자, 우리 시 속에 있는 것만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우리 이런 것을 절대론적 관점. 왜 안 써지죠? 왜 안 써지지? What? 네.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부르고 작품 속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내재적 관점. 내재라는 건 안내자. 작품 속에 그 관점이 있다. 우리 근거로 든 게 작품 속에서 나타나 있는 걸 근거로 들면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바깥에 있는 거 한번 볼까? 자, 작가를 중심으로 볼 거야. 작가의 삶이나 작가의 경험이나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석할 거야. 작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표현을 했을까? 우리 이런 걸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작가 중심입니다. 작가의 삶, 작가의 가치관, 당시 시대 현실, 자,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죠. 반영된다고 해. 반영론적 관점. 자, 독자는 여기서 뭔가를 느꼈다, 감동받았다, 깨달았다. 우리 이런 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효용론적 관점. 자, 이걸 독자 중심 효용론적 관점. 자,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 작품 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깥 외, 외재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두 개,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나눠줄 수 있고, 더 작게는 내재적 관점인 절대론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인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거가 누구다? 작품이다. 혹은 작가다. 아니면 당시 현실이다. 혹은 독자다. 자, 근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아래 가시면 학습 요소, 작품 해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작품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자, 그러면 우리 해석할 때 비평문이라고 나왔는데, 비평문은 이 문학에 대한 전문가가 어떤 근거를 들어 자, 문학 작품을 해석, 평가하는 글을 비평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비평가에 따라서 같은 작품이다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 왜? 문학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평문을 읽을 때 무조건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근거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타당한지, 자, 근거의 타당성을, 해석과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비가 오면. 자, 우리 이거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이 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화를 보고 난 뒤 친구와 평가가 달랐던 경험. 자, 문학이나 영화나 비슷해요. 이 친구는, 여자친구는 정말 감동적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래? 나는 내용이 지루했는데 라고 얘기하자. 자, 왜요? 우리 아래 핵심 질문 볼게요. 작품의 해석이 다양한 이유는요. 작품의 해석이 다양한 이유. 바로 작품 해석 방법이 달라서 혹은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자, 이게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관점. 작가의 삶이나 작품 경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작가 중심, 표현론적 관점. 작품 창작의 배경이 된 현실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자, 우리 이거 뭐라고? 반영론적 관점.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효용론적 관점.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청포도라는 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청포도는요, 이육사라는 시인이 썼고요. 자, 뒤에 비평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청포도라고 하면 푸를 청. 자,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는 시에서 긍정적인 역할로 많이 사용되죠. 자유나 희망이나 평화나 추구하는 이상과 같은 것들이 푸른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육사. 자,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이죠. 저항 시인이면서 독립투사입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가볼까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 우리 청포도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어요. 푸른색 청포도. 자, 우리 청포도 자체가 상징적 시입니다. 자, 청포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 공동체적인 삶,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상징. 우리 지금 보면 사실 청포도 우리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 1년까지만 봤을 때 내고장, 바로 나의 고향, 우리의 나라, 나의 조국, 7월, 이 여름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때야. 자, 우리 청포도가 익어간다. 농작물이죠. 농작물이 마구마구 익어가고 있어. 그럼 어떠니? 굉장히 풍요롭고 평화로운 느낌. 굶주리지도 않고, 그리고 싸우면 농작물이 다 남아나질 않자.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 바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럼 밑에 공동체는 뭐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뭔가요? 자, 이건 좀 더 이따가 나올 수 있고요. 특히
공동체적 삶은 시대적인 배경,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청포도, 왜 하필이면 포도일까? 포도는 포도송이에 포도 알맹이가 한 알 한 알 다닥다닥 붙어서 같이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가족 공동체가 씨족 단위로 모여 살면서 농사를 짓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굶어 죽게 생겼고 빚만 쌓였어. 그러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고장 우리나라 조국을 떠나 중국이나 이런 곳으로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포도는 뭘 바란다? 다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고 떠나 있는 나의 친구들, 독립투사들이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소재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동체적 삶도 청포도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적 삶은 뭘 봤을 때 알 수 있다? 시대적 배경이나 혹은 글쓴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 알아볼 수 있는 의미다. 청포도 뭐라고요? 상징적 소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어디 나올까? 이언가 봐요. 이 마을 전설이. 전설은 뭡니까? 바로 청포도죠. 전설은 청포도예요. 주저리 주저리 열리며 주저리 주저리 풍성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시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의태여 모양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주렁주렁이랑 같은 뜻이에요. 주렁주렁 이 마을 전설. 그러니까 청포도는 옛날부터 우리 고장에서 자라던 것. 그러니까 전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하죠. 전설도 청포도. 청포도가 주렁주렁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 푸른색이죠.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그러면 청포도에는 뭐가 담겨있니? 하늘이요. 하늘은 내가 아래에서 위로 우러러보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러러보는 거, 내가 추구하는 꿈, 이상, 소망과 같은 것들이 하늘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 청포도 한 알 한 알마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뭐다? 바로 청포도에는 내가 추구하는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소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년에서는 우리 고장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었고 이 마을 전설, 예로부터 우리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웠을 뿐만 아니라 이 청포도 안에는 나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어 라는 것이 이 연의 내용이고 3년 갈까?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역시 푸른 바다, 푸른색 색채 이미지 가슴을 열고 가슴을 열었다?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찬 분위기.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우리 흰 돛담배는 흰색이죠. 우리 흰색은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색채 대비. 뭐가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 그럼 뭐가 제일 세? 시각적인 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내가 바라는 손님은 그러면 내가 바라는 손님,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을 손님이라고 표현했고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 글쓴이가 민족 투사였다는 것, 독립 투사였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내가 바라는 손님은 광복이 되기를 바란다. 혹은 광복이 돼서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되찾기를 바란다. 라고 본다면 내가 바라는 손님,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 혹은 광복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고달픈 몸으로. 왜 고달픈 몸으로 올까? 바로 힘든 시련이나 고난을 극복하고 온다. 고난을 이겨내고 온다. 쉽게 오지 않아요. 일제와 싸우고 와야 됩니다. 청포는 푸른색 도포예요. 그러니까 광복이 되면 우리 청포, 푸른색 이상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 올 거라고 믿지.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 얘가 온다고 했어.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자, 내 손은 젖어도 좋아. 자, 그만큼 광복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광복에 대한 광복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죠?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 나 너무 기쁠 것 같아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내 손은 젖어도 돼. 나는 헌신해도 돼. 헌신적이다 혹은 희생적이다. 난 어떻게 돼도 돼. 라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 년에 뭐래?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자, 은쟁반 비싼 거기도 하지만 흰색입니다. 아이고, 흰색, 노란색으로 해야죠.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우리 하얀 시적 허용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모시수건까지 마련해 두렴. 바로 여기서 흰색이 나타내는 이미지는 자, 굉장히 정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겠다. 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손님이 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뭐 하겠다? 준비하겠다. 어떻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자, 시장 전개 과정. 자, 앞부분에 청포도가 익어가는 고향에 대한 추억. 자, 청포도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 자, 그래서 말하는 이는 청포를 잊고 찾아올 손님을 기다린다. 자, 우리 사실 이 작품 자체만 놓고 본다면 뭘로 해석할 수 있다? 바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 염원. 이게 이 시의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육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 바로 광복에 대한 염원, 바로 민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염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작품 안내 한번 볼까요? 청포도는 청포도를 소재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 세계를 소망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다. 이게 작품만 봤을 때 알 수 있는 주제.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 세계를 소망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 청포도에는 말하는 이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는데 말하는 이는 청포도를 손님과 함께 먹고 싶대. 이를 위해 은쟁반과 하얀 모시수건을 준비하자. 청포도에 푸른색에 담겨있는 평화로운 이미지. 푸른색은 평화, 희망. 은쟁반, 모시수건의 흰색에 담겨있는 깨끗한 이미지. 자, 정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자, 그래서 말하는 이가 꿈꾸는 평화롭고 순수한 세계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말하는 이가 소망하는 일은 뭐죠? 손님이 찾아오기를. 그래서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함께 따 먹고 싶다. 자, 그럼 시에 나타난 손님은 어떻게 온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온댔어. 왜? 왜 고달프다고 했을까? 바로 고달픈 몸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생을 해서 지쳐있는 사람일 거야. 하지만 청포를 입고 온다는 표현, 이상과 꿈을 간직하고 있고 이것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그럼 뭐래?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자, 헌신적이고요. 자, 그리고 은쟁반과 모시수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정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 정성을 다한다. 자, 굉장히 순수하게 정성을 다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자,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바로 헌신적인 태도. 또한 우리 식탁의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라는 표현에서 손님에게 귀하고 깨끗한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즉 말하는 이는 정성스러운 태도로 손님 맞이를 준비하며 손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시를 해석해 볼까요? 이육사의 청포도는 말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시다. 말하는 이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말하는 이는
고향을 청포도가 익어가는 곳으로 그린다. 고향의 청포도는 주저리 열려서 알알이 익어가고 있다. 풍성하게 열려서 한 알 한 알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청포도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자, 지금 뭐를 근거로 들고 있니? 시어, 알알이, 청포도. 자, 그 다음 또한 이 시에서는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의 푸른빛과 흰 돛담배, 은쟁반, 모시수건의 흰빛을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선명한 색채 대비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과 이를 기다리는 말하는 이의 기대와 희망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그렇다면 말하는 이가 기다리는 손님은 누굴까? 고달픈 몸으로 찾아올 손님은 고향을 떠나 고단하게 떠들며 살아온 사람일 것이다. 자, 손님이나 바로 고달픈 몸이라는 시여, 바로 이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먹기를, 고향의 풍요로움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포도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낸 시. 자, 뭘 보고 있지? 바로 근거가 어디에 있어? 시 속에 나와 있는 시의 구절이나 시어 또는 시의 구절을 바탕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얘는 뭐다? 내재적 관점. 바로 절대론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시 속에서 근거를 찾아서 해석해냈어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나는 시인이, 자, 우리 지금 시인을 중심으로 봅니다.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점, 이걸 근거로 이를 고려하면 이 시는 광복을 기다리는 시인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라고 해석했죠. 자, 그러면 우리 얘를 뭘 기준으로 봤니? 시인이요. 외재적 관점, 시인이니까 표현론적 관점. 자, 그 다음 볼까? 나는, 자, 지금 나요, 독자는 시를 읽으면서 소망을 이루려면 정성껏 준비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 난 깨달음. 그래서 이 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게 하는 시다. 자, 그럼 뭘 봤니? 독자를 중심으로 봤죠? 역시 외재적 관점인데요. 독자 중심, 효용론적 관점. 자, 그래서 우리 가는 시인이 독립운동가라는 점을 근거로 해석했고요. 나는 독자가 얻은 깨달음을 근거로 해석했습니다. 자, 이렇게 근거가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나의 해석을 써보자. 시 청포도는 광복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낸 작품이다. 왜냐하면 시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말하는 이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상인 손님을 광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고달픈 몸으로 찾아올 손님을 위해 정성껏 청포도를 준비하는 모습은 고달프지만 광복의 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우고자 했던 시인 이육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도 역시 시인의 독립운동가 활동을 바탕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시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해석해보자. 자, 바로 비가 오면 이라는 시가 나오고 있어요. 비가 오면, 자, 이 비는 그냥 진짜 비일 수도 있고 혹은 고난이나 시련일 수도 있어. 자, 힘든 일을 겪으면, 비가 만약 힘든 일이라면, 자, 온몸을 흔드는 나무가 있고 소리치는 나무가 있고, 자, 몸을 흔든대. 바로 사람처럼 나무를 의인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자, 몸을 흔든다. 얘는 시각이고, 소리를 친다. 청각이고. 시각, 청각.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파리마다 빗방울을 퉁기는 나무가 있고, 자, 역시 얘는 시각, 퉁기고 있으니까 다른 나무가 퉁긴 빗방울에 비로소 우리 젖는다 그러면 촉각이라고 해. 나무가 있고 비가 오면
매처럼, 자, 직유법 쓰고 있죠? 뭐뭐처럼. 전부 다 의인이에요, 나무. 죄를 씻는 나무가 있고, 자, 죄를 씻는다. 자, 그러니까 뭐 한다? 자, 벌을 받고 잘못을 인정해. 하는 모습. 자, 여기까지는 뭐를 얘기했니? 바로 나무들의 모습. 여기까지는 나무들의 모습. 자, 나무들은 어때? 자, 그것을 몸으로 받아들이죠. 자, 몸으로 맞습니다. 바로 나무들의 모습. 자, 나무들은 어떻다? 당당하게 비를 맞는다. 자, 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여기서는 뭐해? 그저 우산으로 가리고 마는 사람이 있고, 자, 사람은 어때요? 자, 우산으로 가리고 말아버리는 사람. 자, 우리는, 자,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바로 회피하는 모습. 자, 회피하는 모습.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 나무를 의인화해서 나무와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대조. 자, 나무는 비를 그대로 맞지만 사람은 어떻다? 자, 바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주체적인 관점에서 자, 시의 표현이나 자, 내 모습은 어떤 나무와 비슷한지 생각하면서도 볼 수 있겠죠? 자, 시 비가 오면은 나무가 있고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비를 맞는 나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반복이 사용됐고, 자, 또 특히 마지막 연에서는 비를 우산으로 가리고 마는 인간의 모습을 제시해서 나무들과 달리 현실에 당당히 맞서지 않는 자, 그래서 뭐 했다? 현실에 당당히 맞서지 않는 인간의 비겁한 태도를 반성하게 합니다. 자, 요런 것이 바로 우리 근거는 어디서 찾았어요? 시 속에서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해석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자, 해석이 타당한지 평가해보자. 나는 비가 올 때 나무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대조적이라고 해석했는데 친구는 나무들 각각이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자, 근데 내 해석이 타당한 것 같다 라고 했고요. 나는 시에서 비를 맞는 나무와 사람의 반응이 새로운 사건을 마주했을 때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서 새롭고 낯선 사건이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깨달음을 주는 시로 해석했는데 친구는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서 시에 맞서는 나무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라고 해석했다. 두 해석 모두 적절한 근거를 들고 있으므로 타당한 해석이다. 자, 이래서 근거가 적절한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로 가서 생각 모으기.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말. 자, 문학작품은 해석 방법이나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 작가, 작품이 창작된 시대, 독자에게 전달되는 의미 등을 고려해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문학작품은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해석하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해석 방법을 활용했을 때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바로 다양한 해석 방법을 활용하면 한 작품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작품을 깊고 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고 작품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최근 유행하는 노래를 들으며 한번 해석해보자 라고 했는데 됐습니다. 어휘 볼까요? 작품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와 관련된 속담의 뜻 연결해볼까? 수박 겉핥기, 우리 피상적이라고 하죠. 자, 속 말고 겉만 다루는 것을 나타내고요.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면 제대로 못 보지 바늘구멍만큼 하늘 보겠지. 하늘은 사실 되게 넓고 높은데. 자, 그래서 아주 좁은 소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 자, 원칙이 없이
적절한 근거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장면만 보고 해석했으니까 전체를 보지 못했어.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지.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겉만 봤어. 수박 겉핥기지. 자,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고 해석과 근거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시 수업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기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